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여러분들의 계좌를 환하게 밝혀드릴 코인 여왕 민다현입니다. 구글 코리아가 2021년 국내 검색어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1위는 로블록스, 5위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만큼 2021년 이 시장에서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암호화폐가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심에서 저희 투더 골드문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소개하기에 앞서서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PC 버전으로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해주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오후 1시 반 실시간 교육 방송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사부님께서 연말 급등 직전 코인과 매집 방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와중에도 반드시 아래에서 올라가는 코인은 있고요. 그 안에서 좀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수익 실현할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인사부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 전문가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뭐 올라가는 시장이었나, 그냥 떨어지는 시장이나 그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좀 횡보하는 시장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주말까지 어떻게 좀 흘러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인 이슈 흑과백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께서 준비해주신 오늘의 악재는 어떤 걸까요? 네, 가장 큰 악재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럴탈 호재가 없는 게 가장 큰 악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전부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정말 오랜 기간 바라고 바랬던 호재가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위즈덤트리라는 곳에서 비트코인 ETF 신청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을 했었는데 수정안을 제출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었죠. 자, 어떤 수정안을 제출했냐면 지금 현재 그 위탁할 수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위탁할 수 있는 은행을 미국의 US뱅크를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위탁을 하도록 바꿔놨다라는 거고요. US뱅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통금융으로 상당히 유명한 은행이기도 하죠. 이 US뱅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 암호화폐를 예금 맡겨주고 수탁해주고 그리고 대출해주는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사용하는 은행과 그리고 앞으로 현물 ETF를 바라고 있는 기업 간의 좋은 파트너십 체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왜 이 사태를 제가 악재로 가지고 왔냐라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그런데 왜 악재 이슈, 흑 이슈로 가지고 왔냐면 ETF가 지속적으로 거절을 당하고 연기가 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게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악재로 우선 가지고 왔고요. 지속적으로 비트와이즈라든지 아니면 바네크앤솔리드 X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SEC에 지속적으로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선물 ETF는 이미 허용이 됐고 승인이 됐어요. 근데 현물 ETF가 아직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SEC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현물 ETF, 실제로 금액을 바탕으로 돈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현물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가 없고 아직까지는 좀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2019년도에 한번 연기를 했을 때 이미 했던 말입니다. 자,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각 은행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커스터디 서비스라든지 투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3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암호화폐는 충분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미 은행권들은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규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말로 지속적으로 연기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좀 악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물 ETF를 승인 신청을 해서 진행 중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선물이 현물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허용하고 현물을 허용하지 않는 거는 자, 대부분 선물 투자는 누가 진행을 하냐?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이미 기업들이라든지 기관 그리고 각 은행권들이 먼저 비트코인을 선침해하고 진입을 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늦게 하기 위해서 선물
선물만 먼저 허용하고 현물은 지금 점점 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나 이 SEC 증권거래위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어스죠. 그 크립토맘이라고 하는 피어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SEC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SEC는 규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규제에 대한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금융 당국에 대한 월권 행위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EC의 이러한 정책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SEC 그 의장은 지금 반대로 지금은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규제가 안 된 거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선물 ETF가 됐고 캐나다의 현물 ETF가 됐고 미국의 현물 ETF도 반드시 승인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대형 호재는 앞으로도 대기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직까지 ETF에 대한 승인을 하지 못하는 점은 충분히 악재지만 그거를 역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형 호재가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 ETF가 왜 안 돼라고 불안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시장 특별한 호재가 없는 게 악재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ETF 승인 소식이 나오면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만 보더라도 선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EC 측에서 이제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계속해서 좀 현물 ETF 승인을 미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당장은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대형 호재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시장 가치를 좀 더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인 사부님께서 준비하신 악재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 좀 악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우리가 또 많이 진행을 했던 건데, 바로 이제 디파이, 탈중앙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BIS에서 이 탈중앙화는 가짜다. 아니면 이 탈중앙화는 아직 너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부터 우리가 너무 집중돼 있는 중앙 쪽으로 좀 집중돼 있는 것들을 좀 벗어나자. 그래야 뭐 좀 유동성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좀 집중을 했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도 그런 이 디파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또 올라가주는 흐름들을 또 보여주었고 상당히 많이 또 긴 시간 동안 올라가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 있는 상품, 뭐 이자라든지 스테이킹이라든지 또는 이거와 관련된 탈중앙화 거래소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언급해주고 있었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기라든지 위험한 거래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또 맞물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쪽에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충격을 또 주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랐다 눌렀다 하는 지지부진한 시장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험성을 꼽는 것 중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높은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유동성이 좀 불일치한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상호 연결성이 좀 내재돼 있다. 내부적으로만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 좀 꼽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과 같은 충격 흡수체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지적이 좀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디파이의 가장 그 전제되는 조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실물 경제 활용에 대한 사례보다는 너무 투기성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화, 그러니까 중앙화 같은 중앙화돼 있는 거래소라든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무겁고 움직임 자체가 좀 느리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죠. 하지만 탈중앙화 된다. 그러니까 디파이다라고, 그러니까 앞에 디파이가 붙으면 뭔가 조금 불안하고 가볍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성의 종목들, 투기성의 그런 이제 성향들의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순식간에 고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순식간에 엄청난 손실률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좀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이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런 이슈를 본다고 한다면 좀 공포를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포지수라는 것도 점점 늘어나고 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적고 시장이 또 내려가 줄 때 더 내려가주는 흐름들을 또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때문에 시장이 안 좋고 여러분들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적극적인 투자는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 적극적인 투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규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좀 타격을 받는 부분이 이 디파이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악재가 뜰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코멘트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버전으로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무료 교육 방송과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코인사부님께서 연말 급등 직전 코인과 매집 방법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장에 있는 호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어떤 네. 호재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호재가 없는 게 악재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 대신 그 올라갈 만한 재료 이런 호재는 아직까지는 좀 딱히 나와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좋은 호재들이 있고요. 자, 어떤 호재가 있냐면 지금 현재 해외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달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려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것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그 암호화폐를 알트코인들을 매매를 할 때 그 한국은 원화로 매매를 하잖아요. 직접 뭐 하나에 1,000원, 뭐 하나에 10,000원 이렇게 원화로 매매를 하는데 미국이나 다른 해외 국가들은 원화로 그 각 나라의 그 화폐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리플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테더 마켓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리플 마켓이라는 자체의 마켓도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통해서 코인을 매수한다. 이게 너무나도 전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해외 거래소에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유입이 됐냐면 38,000개의 지갑에 스테이블 코인들이 새롭게 유입됐다라는 것을 파악했고요. 얼마나 유입이 됐냐? 지금 21억 개가 순 입금이 됐다라고 합니다. 유출과 그 입금을 합쳐서 봤을 때 입금이 훨씬 많은 거예요. 21억 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누군가가 알트코인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알트코인들의 새로운 시즌이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그래 왔냐면 지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진행을 해요. 자, 하락을 하면서 횡보 장세가 나옵니다. 횡보 장세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세가 당연히 나오면서 그 안에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금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알트코인들이 순환적으로 한 번씩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의 장세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 그 지금 현재 테더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또 발행이 되면서 테더가 발행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달러가 많이 유입이 됐다는 거고 그렇게 달러가 많이 유입이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상승을 또 유발시키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후에 재미가 없고 횡보 장세가 나오면서 알트코인들도 재미가 없지만 언제든 알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추가 매수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강하게 상승이 들어오면서 그 저항대 라인을 뚫을 때 그럴 때를 좀 대비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위에서 물려 계신다라고 합니다. 위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만회하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같은 이 하락세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포지션이 좀 청산이 되고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도 지금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이걸 해석해 보자면 알트코인들의 좀 순환 장세가 앞으로 또 올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호재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예, 오늘 또 이제 저도 비슷한 이슈를 들고 왔는데 이제 선물 시장에 대한 이슈입니다. 선물 시장을 왜 들고 왔느냐? 이 선물 시장이 확대가 돼야 현물 시장도 확대가 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 흐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 마이크로 이더리움에 대한 상품이 나오고 그거와 또 연관이 돼서 많은 상품들이 지금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선물 시장에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선물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현물 시장도 당연히 같이 따라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마이크로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그냥 이더리움을 매매하는 건데 마이크로 단위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이더리움이 아니라 0.1 이더리움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것들을 이제 매매를 한다는 건데 지금 이 마이크로 이더리움 상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출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현물 가격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해칭용으로 해서 현물 시장을 매매를 하다가 요게 좀 가격이 변동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선물 시장으로 넘어와서 이 가격을 회피하면서 다른 쪽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 시장만 매매하는 사람은 결국 이 현물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제 코인의 가격들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만 수익을 보고 손실을 보는데 선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먼저 예상을 하고 뭐 숏이든 롱이든 이런 걸 잡아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선물 시장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이 더 들어온다. 자금이 더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코인의 가격들이 상승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 이더리움 선물 계약 같은 경우에는 큰 유동성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정밀한 뭐 델타 위험을 뭐 회피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따라서 똑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뭐 10번 중에 8, 9번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선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한 조금 있다가 한 5분 뒤에 같이 현물 가격도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행 지표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지표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투자 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 같은 장에서 우리가 호재를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선물 시장의 지금 자금 흐름을 한번 코인사부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방송이 끝난 뒤 오후 1시 반부터 더 자세한 교육해 주신다고 합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교육 방송과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시 반에 코인사부님께서 연말 급등 직전 코인과 매집 세력을 포착하시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콕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께서 준비하신 코인 어떤 코인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코인은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이래도 네. 되나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코인입니다. 네. 바로 리플을 오늘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공략 코인이 아니고 특징 코인입니다. 자, 특징 코인으로 왜 가지고 왔냐면 이번에 어제 우리 시장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리플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내려오기도 했었죠. 그렇게 리플은 정말 관심이 끊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한번 관심을 또 받고 관심을 끊어지려고 하다가도 또 관심을 받고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 어제 어떤 이슈가 나왔었냐라고 하면 리플은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소송 중입니다. 제가 이 이슈 악재 뉴스에서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SEC 욕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네. 증권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리플을 또 태클을 걸었죠. 그러면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것들로 소송을 진행을 했냐? 바로 리플은 증권형의 토큰이기 때문에 리플 자체가
자체가 증권법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애초에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처음에 리플이 나왔을 때 많은 투자자들에게 ICO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리플 코인을 줄 테니 이 코인을 매수해라라고 해서 처음에 ICO를 통해서 리플을 상장을 시켰는데 이것 자체가 증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애초에 리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심각한 좀 타격을 받기도 했었죠. 자, 그로 인해서 리플의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냐? 자, 그렇게 진행을 되다 보니까 과연 그럼 어떤 것들은 코인이고 어떤 것들은 화폐고 어떤 것들은 증권이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역시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해서 벌금을 한번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는 증권이니까 불법이다라고 해서 또 소송을 걸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각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에서는 리플을 우선적으로 상장 폐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 거래소에서 리플을 상장 폐지를 시켰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다 보니까 상장 폐지까지는 못 시키고 가격만 엄청나게 하락을 시켰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리플의 전 임원입니다. 브라이언 브룩스 임원이 나와서 SEC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비판을 했냐? 자, 지금 리플이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고 리플의 가격을 다운시켰는데, 자, 사실은 SEC는 앞으로의 금융 혁신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정말 리플은 얼마나 앞으로 큰 혁신이 될 것이냐. 리플은 디지털 자산이 맞고 리플은 정말 너무나도 좋다라고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전 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에서 그 당시에 SEC의 등살에 못 이겨서 리플을 상장 폐지를 했는데, 자, 왜 전 임원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코인베이스에 재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리플의 거래세가 몰려 들어오면서 상당히 큰 급등을 했었고요. 또 특히나 지금 현재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은 리플에 대해서 위험 보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 소송이 내년 안에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할 경우,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만큼 지금 위험도는 상당히 크지만 지금 사놓으면 위험에 대한 보상도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고 해서 위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미국의 지금 유명한 투자자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SEC가 증권이다, 그 리플이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리플을 그럼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야지.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코인에서는 리플은 증권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코인베이스는 이번에도 재상장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난 9월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코인베이스 어플에 리플이 등재가 됐어요. 리플은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코인인데 리플이 갑자기 나오면서 리플의 가격과 리플이 거래는 안 됐지만 똑같이 거래소에 등재가 돼 있는 오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봐라, 코인베이스는 리플을 상장 폐지를 시킨 것이 아니라 정말 SEC 등살에 못 이겨 잠깐 감춰놨을 뿐 언제든 거래 재개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리플의 재상장 가능성으로 한번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플, 이런 이슈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코인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우리 투자분들은 지금 그냥 리플을 매매하기에는 너무나도 도박이에요. 정말 승소하면 엄청난 상승, 패소하면 엄청난 하락, 상장 폐지가 전체 거래소에서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박적인 매매는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차트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정말 리플도 그 위험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잘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번 하락 장세에 같이 뚝 떨어졌는데, 예전에 지지라인 여기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쌍바닥을 찍고 올라갔던 구간이 보이시죠? 그 라인에서 지금 저항대를 맞고 아직까지 못 뚫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하락의 시작 지점,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락의 시작 지점을 보니까 지금 상승했다가 그 라인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싸우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라인, 어제 급등했을 때도 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하락의 시작 지점과 맞고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러한 이슈가 있지만 이러한 이슈는 확정적인 팩트가 아니라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예견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예견에 의한 상승은 언제든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다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확정 투자가 났을 때, 만약에 오늘 상승이 나오고 안착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위에 하락의 시작 지점을 좀 노리시고 좀 매매를 해보신다면 좀 괜찮다라고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이미 예견이 나왔고 상승이 나왔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조금만 더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팬층이 두터운 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깊게 보실 것 같은데 사실 리플을 하면 SEC와의 소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이제 SEC와의 이 소송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비트마루님께서 보실 때는 이 SEC와의 소송 영향이 어느 정도로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차트와 이 소송 네. 간의 이 비중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차트와 이슈는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과거 지표를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지표예요. 그래서 어디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냐, 어디서 매수세가 많이 나왔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래량 지표도 보고요. 여러 가지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상황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차트인데, 자 이슈는 뭐냐면 그 이슈로 인해서 그 과거의 지표를 뚫을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과거의 지표의 저항대까지 뚫어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좋고, 만약에 악재가 나왔는데 과거의 지지라인을 뚫렸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는 하락의 시작이 나온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네. 그런데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SEC 소송이 리플 코인의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차트가 필요 없다. 저는 그 말을 정말 안 합니다. 근데 리플의 소송은 정말 차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소송의 결과가 앞으로의 리플의 향후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나타내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소송이고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금 SEC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스트 룰을 지금 적용을 하잖아요. 네. 투자가 있는 곳에 만약에 수익을 기대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매매를 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수익이 나면 그거는 반드시 증권이다라고 하는 하이테스트 룰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된다. 지금 이거는 코인이고 화폐고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화폐로 인정이 받았습니다.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리플도 똑같은 화폐고 송금 시스템이 있는 블록체인인데 왜 이거는 증권이라고 하냐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증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리플이 처음에 그 ICO를 통해서 모집했던 그 자금들이 전부 다 불법이 돼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을 거래하고 있는 코인 거래소도 증권법을 위반하는 거래소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든 것들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거래소에서도 상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너무나 네. 중요하고, 만약에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나면 이전에 리플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3,000원까지도 가고 막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라인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이제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됐고, 리플은 그 악재만 없으면 지금 현재 그 은행권들과 파트너십 체결이 지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리플렛을 이용한 송금 시스템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정말 너무나도 파트너십 체결이라든지 기술력의 발달 이런 거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소송의 악재 그 한 개만 없으면 리플은 너무나도 좀 좋은 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 차트에 매매 심리가 다 녹아들어 있지만 특히나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든지 좋게 결과가 나면 가격이 뭐 2,000원, 3,00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격이 휘청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저도 이제 가져온 특징주가 뭐 리플만큼 조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유명한 코인입니다. 바로 이제 페이코인인데, 페이코인 하시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결제 코인, 결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코인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를 좀 달리고 있고, 사실 아시다시피 다나라에서 만든 코인이고, 그 이제 다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에서도 실질적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페이코인으로 그 결제해서 뭐 치킨도 시켜 드시고, 네. 또 어쩔 때는 또 마트 가서도 결제가 가능하고, 또 어쩔 때는 또 이제 송금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 그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핸드폰 그 결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큰 회사에서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 뭐 결제가 들어간다는 거는 뭐 우리가 뭐 다 사용을 했고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보니까 그 뭐 거래소에 또 계좌를 만들면 페이코인을 또 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래소 계좌를 또 만드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페이코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얼마 전에 아니고 조금 시간이 됐는데, 원래 이제 원화마켓과 BTC 마켓에 있었다가 원화마켓에서 페어가 제거가 됐습니다. 자, 근데 그 제거가 됐을 때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좀 많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페이코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원화 페어가 제거가 돼서 지금 이제 BTC 마켓에서밖에 매매를 못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만간 다시 원화 마켓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에 원화 마켓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가격의 상승폭 자체는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페이코인 아시겠지만 올 초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거의 바닥에서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다가 거의 몇 배입니까? 거의 뭐 9배, 10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쭉 내려왔다가 주봉입니다. 한 번 더 다시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었다가 여기서 이제 그 시장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하락이 나와주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 내려가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내려가고 다 깨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다가 어디에요? 여기에서 원화 마켓 페어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 사람들이 그때 잘못 이해를 했던 게 뭐냐면 원화 페어만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로만 매매를 못하고 BTC로 이제 옮겨서 같이 매매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때 상장 폐지되는 줄 알고 막 혼돈이 와가지고 뭐 페이코인 그때 페이코인 엄청나게 인기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페이코인은 그 상장 폐지된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혼돈이 왔다가 그때 사람들 막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30분 뒤에 이거 상장 폐지가 아니라 원화만 매매가 안 된대 이러면서 다시 막 매수하고 막 이랬던 정신 없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런데 차트를 다시 보시면 이쪽에서 쭉 내려왔다가 이 몇 달 동안, 그러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한 11월 중순까지 계속 밑바닥에서의 매집이 지금 현재 계속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거래량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가격을 내린 다음에 매집을 해주고 다시 올렸다? 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조금 뒷받쳐 주는 게 뭐냐면 한번 여기서 올랐다가 눌리면서 지지라인대를 잡아주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지라인대 딱 잡아주고 나서 한 번 더 올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매집을 보여주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의 이쪽 밑에과 이 위에 구간에서의 매집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밑에 하단 구간에 정확하게 음봉 주봉의 중간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중간값만큼 내려온 이 시점에서 지지라인대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계속 매집을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중간값을 올려주면서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지지라인대를 살짝 올려준 흐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 지금 지지라인대를 보시면 예전에 매집을 하던 중간 평균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지라인대와 저항라인대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 차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항라인대 요 정도 와 있는데 한 번 더 치고 올린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충분히 예전에 한번 찍었던 고점 라인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럼 이때쯤에 한 번 더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뭐 이슈라든지 뭐 그런 이제 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다시 원화 마켓으로 상장이 됐을 때 더 큰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로 살펴본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 한 해 넓게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어제 같은 기준으로도 구글 결제 서비스를 오픈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정말 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방금 차트를 분석하면서 긴 기간 매집하는 모습을 포착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과연 매집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횡보일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알 수 있는 방법,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코인사부님께서 연말 급등 직전 코인과 또 매집 세력을 포착하는 방법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제가 호재 뉴스에서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유입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그 공략주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코인입니다. 뭐 네.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고요. 이제 저스트라는 코인을 가져왔는데, 자, 이 저스트 코인이 뭔지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좀 너무나도 많은 언론 플레이를 진행을 하면서 황금 입이다라고 하면서 네. 사실은 좀 비속어로 해서 황금 주땡땡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 저스틴 선이 또 한 번 만든 코인이 바로 이 저스트라는 코인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요. 자, 이 트론 같은 경우에도 트론 USDT라고 해서 트론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발행이 되는 거냐? 트론에 예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이자처럼 코인을 줍니다. 그 주는 네. 코인이 이제 그 저스트고요. 저스트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트론의 USDT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생성하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들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많고, 그렇다면 트론 USDT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저스트라는 코인을 가지고 왔고요. 자, 이 저스트 차트를 보면서 또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차트도 마찬가지로 저스트도 이전에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은 커플링 현상이 아직까지도 안 없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 대부분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요. 그런데 그 안에서 회복을 누가 더 빨리 하냐, 누가 더 큰 상승을 기록하냐라는 싸움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아랫꼬리 한번 볼게요. 쭉 내려가면서 이 구간까지 아랫꼬리를 잡습니다. 이 구간은 예전의 지지 라인, 제가 왜 지지와 저항대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여기 차트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뚫지 못했던 구간들 뚫고 나서 지지로 바뀐 구간들, 이 라인까지 밑꼬리를 달고 지금 올라와서 그대로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를 보면은 마찬가지죠. 제가 같은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음봉의 시작 지점까지 종가가 안착이 됐고요. 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음봉의 시작 지점까지 고가가 안착이 되면서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구간을 봤는데 내려가다가 첫 번째 지지 라인 받은 구간, 그 라인을 뚫리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그 라인이 저항대 라인으로 바뀌었죠. 한번 시도를 하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도를 하고 내려갔는데 이 내려갈 때 이전의 라인까지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저점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이전의 음봉의 시작점을 확실하게 돌파했고 그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받고 안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뭐냐면 바닥에서 반등일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매물대 라인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면서 컵 위드 핸들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형 바닥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내려갔다가 그 라인을 원형 바닥을 보여주면서 올라간다. 이런 게 원형 바닥이고, 원형 바닥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저점을 더 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동그랗게 시도해서 돌파를 한다. 이 원형 바닥 컵 위드 핸들이라는 겁니다. 컵에 있으면 컵의 손잡이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컵 위드 핸들인데, 컵 위드 핸들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 안에서 매물대 라인이 많이 밀집이 되기 때문에 돌파되는 순간에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컵 위드 핸들을 조금 기대를 하면서 한번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매수가 라인 82.6원 지금이네요. 공략을 한번 해보신다면, 자, 손절가 라인은 제가 항상 두 가지로 잡습니다.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79원 라인, 정말 짧죠. 79원 라인으로 보시고 지금 구간에서 좀 많이 휘둘러주고 내려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몸통상의 지지 라인이죠. 75.5원 라인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표가 라인은 언제냐? 1차 목표가는 이 위에 한 번 더 저항을 받는 구간들, 커비드 핸들에서 또 저항을 받고 싸우는 구간입니다. 바로 89.8원까지 보시고요. 최종 목표가 라인은 쭉 올라가서 이전의 시작 지점인 93원까지 보신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안에서 마찬가지로 손절가 라인은 짧게, 목표가 라인은 길게 이렇게 매매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방금 이 차트를 분석해 보니까 트론과 굉장히 커플링이 아주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럼 트론 같은 경우에도 저스트와 같은 매매 전략을 취하면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코인이 커플링 현상이 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웃긴 게 뭐냐면은 사실 리플하고 스텔라루멘이라는 네. 코인 아시죠? 자, 이 리플하고 스텔라루멘은 사실은 적입니다. 동지가 아니에요. 네. 리플의 뜻을 반기를 들고 나온 게 스텔라루멘이고요. 네. 리플은 영리적인 단체로 가자, 스텔라루멘은 비영리적인 단체로 가자 싸우고 나왔는데 리플이 올라가면 스텔라루멘이 동생이라 그러고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두 개도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나도 적인데
캐시가 올라가면 SV가 같이 올라가요. 네.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커플링 현상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저스트하고 트론은 형제입니다. 싸우는 코인이 네. 아니고요. 그냥 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저스틴 서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당연히 트론이 올라가면 저스트도 같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좀 커플링 현상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또 리플과 스텔라루멘처럼 커플링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트론과 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형제로서 정말 같이 가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컵앤핸들과 여러 가지 원형 바닥 이런 용어들을 자세하게 좀 풀어주신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무료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코인사부님의 한번 오늘의 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인은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과 좀 다르게 BTC 시장에 있는 코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인데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더리움의 이제 단점이죠. 네. 이제 뭐 높은 가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보완한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 확장성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 코인이라고 해서 이 레이어 층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한 층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 이 레이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니어 프로토콜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제 니어 같은 경우에는 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좁은 면에서 많은 층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과 아파트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원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더 많은 사람들 수용할 수가 있고 더 잘 관리가 되고 더 빠르게 일처리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전원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좀 더 관리가 편하고 좀 더 살기 편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레이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층을 만들면서 이제 일을 좀 분산해서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레이어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이제 BTC 시장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 매매를 조금 꺼려 하기는 해요. 왜냐면 원화가 좀 더 편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를 좀 선호하시지만 그래도 BTC 시장에 있는 코인들이 정말 많은 급등을 보여주고 그 안 좋은 시장에서도 또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또 올라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니어 프로토콜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이제 주봉상 이제 차트입니다.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 예전에 한번 올랐다가 눌렀다가 그다음에 올라오지 못했다가 이번 연도에 한번 올라섰어요. 근데 이번 연도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올라섰다가 정말 많은 이 낙폭을 보여주면서 쭉 눌린 이후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지지라인들을 잡아주었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나서 온라인 교육 강의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봉상에서 음봉의 종가와 양봉의 시초가를 맞춰주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제 월요일에 들어오셔서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반대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봉의 종가와 음봉의 시초가를 맞춰주면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서 저항을 맞아주면서 눌렸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음봉의 종가 양봉 시초가 맞춰줬죠? 그리고 나서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2, 3주 정도 올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음봉의 종가 양봉 시초가 맞춰주는 흐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음봉의 종가 양봉 시초가 맞춰주는 구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간격 자체가 너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지지라인 때 잡아주면서 반등이 나왔다. 그럼 다음 주도 한번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 몇몇 분들 말씀하셨는데 음봉의 종가 양봉의 시초가 맞춰주는 거 이해하겠다. 근데 어디서 사냐? 그냥 이 안에서만 사면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사면 되는데 왜 하필 오늘이냐? 제가 차트를 쫙 보다가 이틀간의 반등이 나오고 나서 오늘 시초가 형성하고 나서 음봉으로 눌렸는데 정확한 지지라인대에서 밑꼬리를 잡아주면서 지지를 한번 받아주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음봉이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양봉이 음봉을 감싸잖아요. 그러면 양음양 패턴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양음양 패턴이 뭐냐? 양봉, 음봉, 양봉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봉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봉의 종가와 양봉의 시초가 맞춰준 구간 나왔고요. 일봉상에서 양음양 패턴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줄 겁니다. 다만 양음양 패턴에서 음봉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따가 온라인 무료 강연회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거는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2만 아래에서 좀 매수를 진행하시면 돼요. 네. 지금 19,612거든요. 근데 2만 아래에서 넉넉하게 좀 매매를 진행을 하시고 목표가는 짧게만 보시죠. 목표가는 짧게 보시면서 25,000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00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15,800 정도로 좀 설정하시면 되겠는데 왜 제가 이제 이 BTC 시장에서 크게 올라가는데 왜 목표가는 그렇게 크게 잡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제 오늘 무료 방송 주제가 뭡니까? 연말에 급등 직전하는 코인을 발굴해서 매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짧게 수익 보고 나와서 더 큰 금액으로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따가 오늘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고 이따가 무료 강연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이 페이코인도 그렇고 니어 프로토콜도 그렇고 BTC 마켓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매매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공략을 하면 또 성공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주제가 또 급등 코인 포착과 매집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매집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네. 몇 개만 좀 알려주신다면 미리 좀 스포를 좀 해주실까요?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캔들의 흐름, 그 다음에 거래량인데 캔들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뭐 양봉, 음봉 이게 아니라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안 좋은 음봉, 좋은 음봉도 있습니다. 근데 양봉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양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캔들은 결국에는 가격의 흐름이거든요.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 어떤 거래량이 들어왔는지 다시 이 가격대에서 어떤 흐름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 테니까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안 좋은 양봉이 있다는 말에 조금 잠깐 충격을 받았어요. 예, 예. 안 좋은 양봉, 좋은 음봉 여기에 예.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요.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이 안 좋은 양봉, 도대체 양봉인데 왜 안 좋지? 왜 안 좋죠?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안 좋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쵸, 네. 잠깐 좋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순식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차트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좋은 음봉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내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으시죠? 음봉 나서 손절해야겠다 팔았더니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 그런 게 좋은 음봉인데 여러분 좋은 음봉에서 판 겁니다.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이따가 길러 드릴 테니까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안 좋은 양봉이 있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시장이 사실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가도 네. 다시금 좀 회복을 하면서 네. 이게 과연 양봉이 뜨긴 뜨는데 예. 이게 속칭 개미꼬시기인지 네. 아니면 진정한 반등의 시작인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지금 이 그쵸. 전반적인 시장에서 지금 이 양봉이 뜰 때마다 우리가 예.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네. 그냥 뭐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온다고 해서 뭐 나락이냐 뭐 찐 네. 불장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을 제가 항상 이제 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거래량이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차트를 잠깐만 보시게 되면은 이 거래량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가격도 일정하게 맞춰주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양봉이 살짝 올라온다고 해서 요 보세요. 요 보시면 네. 자, 여기서 눌렸다가 여기서 살짝 양봉이 나옵니다. 안 좋은 이럴 양봉이네요. 때 사람들이 찐 반등인가 네. 불장이다 이러면서 이제 가다가 샀다가 이렇게 오늘처럼 내려온 건데 저 같으면 샀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매매하는 건데 거래량을 보시면 결국에 찐 반등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찐 반등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 된다는 거면 돈이 많이 몰려야 돼요. 이 지금 살짝 이 눌렸다가 올라간 것은
눌렸다가 밑골 달고 한번 올라갈 때 이 탄력을 한번 받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건 찐반등이라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보면서 찐반등이라 좀 봐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반등은 아니죠.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고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정말 아쉬운데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캔들과 거래량을 정확하게 좀 알아갈 수 있는 방법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왼쪽 아래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사부님께서 연말 급등 직전 코인과 매집 세력을 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